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도명령 결정 이후에 집행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신청인이 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피신청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제하고 나에게 인도해줘 라는 요청이죠. 이때 인도명령 결정이 우선이고 이 결정문이 피신청인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송달만 되면 즉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즉시 항고, 즉 항고를 불문합니다. 집행은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고를 했다 하더라도 인도명령 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본안소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도명령 결정만 나면 신청인에게는 아주 유리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송달이 되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원에 방문해서 인도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송달 증명원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때 신청하는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증명을 가지고 그 법원 안에 있는 집행관에게 집행에 위임을 하는 것이죠. 이때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인도 집행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무실 가서 피신청인, 즉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 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도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증명원, 그리고 상대방 초본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인도명령 결정문에 집행문은 현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예납하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통상 20만원 전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피신청인에게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고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라, 그렇지 않으면 본 집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계고 절차는 피신청이 점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개문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속에 피신청인이 점유가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고 기간,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두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그때는 집행 절차, 즉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죠. 본 집행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강제로 개문하고 성인 2명, 증인을 내세우고 신청인 플러스 2명의 증인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공찰 공무원 1명을 입회하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이때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짐, 유체 동산이라 합니다. 이 양에 따라서 비용은 더욱더 증가되는 것이죠. 이때 계고할 때 이미 계략적인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집행할 때는 예상되는 인원을 투입하게 되는 것이고 이때 반출되는 유체 동산은 일정한 보관 장소를 정해서 다 넣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비용을 원칙적 채무자, 즉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신청인의 비용으로 이 부동산 보관료를 지급하는 것이죠. 약 3개월분. 그리고 신청인은 집행 완료 이후에 집행 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서 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고 이 집행 권한으로 이 유체 동산을 경매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죠. 결국 인도 집행 신청을 한 매수인이 집행 비용액 확정 금액 가지고 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관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을 실시했는데 또다시 점유자가 재점유한다, 침입을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열쇠 교체를 해두어야 됩니다. 만일 인도명령 대상자가 강제 집행 이후에 다시 또 내 집에 침입을 한다, 이때는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매수인은 물론 법률상 인도명령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 집행하는데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갑니다. 통상 34평 기준 하면 3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이죠. 인도 집행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일반 이소화보다는 2배, 3배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집행하는 2시간 이내에 완료 조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지간하면 인도 명령 집행까지는 가지 않는 게 능사겠죠. 다시금 진행 절차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신청인, 즉 낙찰자는 인도 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재건납부와 즉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 제도가 있지만 통상 실무에서 활용을 잘하지 않습니다. 인도 명령 신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즉 당사자 지정이 되는 것이죠. 만약 신청인이 피신청인 A가 B에게 인도 명령 결정을 득하게 되면은 B에 밖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이 점유자가 B에서 C로 바뀌게 되면은 다시금 C에게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D로 바뀌면 또 재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유에 대한 이전을 금지한다, 즉 막아놨는 거,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이 아주 악질이다. 이때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더 이상 이전하지 마, 여기서 끝내, 이전하더라도 나에게는 대항 못해, 이런 취지의 가처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실제 진행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신문기일을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면에 헤어지고, 이 신문기일은 상대방이 명백한 점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결정이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달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되는데 중간에 항고를 한다면 즉시 항고를 합니다. 그 절차는 이어가는 것이죠.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다. 재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에 항고심의원에 재항고장 제출합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명령은 송달되면 항고 여부, 재항고 여부 확정되지 않더라도 즉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인도 집행, 명도 집행이라고 하죠. 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송달 증명원을 가지고 피신청인의 초본을 첨부해서 집행관 사무실에 신청하면 집행관은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주게 됩니다. 이렇듯 인도명령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집행까지 가지 않고 점유자와 협의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내용을 기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